관절 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관절염이며 이 중에서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그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할 경우 관절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좌식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압력은 체중의 7, 8배나 되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하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그리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연골이 닳아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가 어렵고 외관상으로 O자형 변형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은 이학적 진단, 엑스레이, CT, MRI 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줄기세포를 사용해 연골을 회복하는 등 줄기세포 치료, 다리의 정렬을 맞추는 근위경골 절골술, 한쪽 면만 금속 물질로 바꾸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양쪽 면을 모두 바꾸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보통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공관절 전 치환술이란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경우 원래의 연골 대신에 인체에 해가 없는 새로운 연골을 관절 사이에 끼우는 수술을 말합니다. 고령의 환자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치환술의 빈도가 높아 그렇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닳아버린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의 최후 치료 방법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며 자기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선 보존적 치료나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이전에 다양한 검사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과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질환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무릎을 절개하여 관절을 노출시킨 후 손상받은 뼈와 관절 연골을 제거한 후 금속 물질로 새 관절을 만들어 특수 뼈 시멘트 위에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속 표면은 작은 구멍들이 있어 뼈가 치유되고 자라면서 그 안에 꼭 맞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1시간 이내에 마무리되며 수술 후 관절염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고 외관상 구별이 어렵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보통 2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하의 일부 젊은 환자인 경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수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가능한 빨리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무릎을 굽히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수술 3일째부터 양측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정상 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가급적 지팡이 등이 없이 걷지 않아야 합니다. 부작용은 0.1에서 0.2% 정도로 발생하는 염증이나 수술 직후 붓기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치과 치료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을 때 미리 알려주셔야 하며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도 계속 복용이 가능한지 의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 후에는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 주위의 근육들을 단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으로 식사를 하여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 과도한 체중은 몸무게를 지탱해주는 무릎에 무리를 줘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앉았다 일어나는 등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침대와 양변기, 식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